자, 계속해서 이제 27번에 허가 문제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고요. 자, 먼저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요 지정에 대한 내용들도 시험 문제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 특히 이제 매수 청구 그리고 선매 그리고 이제 이행 명령 그리고 이제 뭐 5년인가 그리고 3년인가 3년 아예 없을 거고요. 5년인가 4년인가 2년인가 이런 것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행할 때까지 강제하겠다. 왜 허가 받아놓고 이용을 안 하냐고입니다. 자, 거주형 아니면 또 편의용 뭐 이런 식으로 2년, 4년 이런 것들을 봤을 겁니다. 세 개의 내용들이 있고 사업을 한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뭐 공익사업도 나올 거고 용도지역도 나올 거고 허가구역 당시 뭐 시군에 인접한다 이런 수가 나올 겁니다. 자, 앞에는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거기는 4년. 그리고 현상 보전 기타는 5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가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투기가 아주 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나 미래를 향해서 이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거지역이 얼마일까요? 그다음에 상업지역 얼마일까요? 주상공로, 그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임야냐, 농지냐. 그리고 기타냐라고 해서 1000이나 500이나 250 그 면적까지도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한 문제는 꼭 내고 있습니다. 먼저 27번에서 이제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십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무엇일까요? 저 5일 후도 이제 뭐 7일 그리고 그냥 공관 날로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수급을 만합니다. 여기는 맞았나 틀렸나 교셔야 됩니다. 5일 많이 안 나오는데 자, 기업번에 이제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관 날로부터 5일 공고하면서 상당히 뭐 2년이나 징역이니까 상당히 심한 규제를 가합니다.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알리기가 얼마 정도 필요하다. 정말 5일 후가 맞았습니다. 기업법 맞습니다. 근데 그 5일을 빼거나 5일 대신에 7일 집어넣거나 아주 엉뚱한 소리 하거나 이런 문제는 또 예상해 보셔야 됩니다. 기업법은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뭐 보실까요? 자,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허가 받으십시오. 그런가? 그입니다. 투기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시간도 없고 그입니다. 이번에 이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박스에 여러 개 있었을 건데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허가 규정은 적용 그럼 합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정말 경매는 적용하지 않는다. 니은번도 맞았다. 그입니다. 그다음 디귿번 해보실까요? 이제 편하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자기 거주용의 주택용지계입니다. 4개 있었을 겁니다. 일단 2인용계입니다. 뭐 농업에다가 협의항도 이런 게 4개가 있었을 겁니다. 이용을 목적으로 계속 내고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으로부터 몇 년간 2년 하다 거주에다가 얼마 2년입니다. 맞았습니다. 기억니은 티것은 나란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닐번 여기 이제 맞는 문장이 또 그 후에 기출 문제도 나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입니다. 거주용 집 안 짓고 농사 안 짓고 입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3개월 정해놓고 이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명령을 이행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요. 맞죠입니다. 일단은 이행을 한다는 겁니다. 한 2년 동안 이행 안 하더니 3년째 이행을 하네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건 어떡할까요? 입니다. 자, 이건 여기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근데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요? 2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지. 뭐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이행하기 전 거는 부과를 해야 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X개입니다. 그러면 1번만 틀렸고요. 나머지 경, 니은, 지거 3번이 바로 여기는 정답. 3번이 바로 정답. 자, 이런 문제는 정말 아주 괜찮았습니다. 계속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28번에서 이제 지도 감독이 좀 독특하게 나왔고요. 지도 감독.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지도 감독을 한 문제 자격 정지나 취소도 한 문제를 이렇게 자주 내니까요. 정리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28번에 이제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도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격은 교부 그리고 누가 이제 청문하냐, 누가 취소하냐. 자, 그 문제는 지금 계속 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누구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요번에 문장 제일 엉뚱했습니다.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 취소를 하나요? 자격증 주신 분이 하겠죠. 그입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교부는 저기 서울. 근데 사무소는 저기 부산. 그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하는 시도지사가 이렇게 서로 달랐을 때 다르니까 윗사람이 합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입니까? 그입니다. 자, 다르면 뒤에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한다. 너무 엉뚱한 쪽입니다. 누구요? 교부입니다. 청문만 사무소가 하고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왜 그랬냐? 들어보는 것만 사무소가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자, 취소는 누구라고요? 교부해준 시도지사. 반납도 어디다 갑니까? 교부해준 시도지사.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1번은 아예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을 하면은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준은 3개월이다. 아주 정확하죠. 3개월 업무정지 기준은 맞아요. 여기입니다. 자, 거인에서 쭉 봤을 거고 소인에서도 쭉 봤을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커요. 자,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3개월. 아주 정확했습니다. 답은 2번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자, 시도지사가 가중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고요? 초과할 수 없다 게임입니다. 이렇게 없다를 있다 살짝 바꿔놨습니다. 세 번째는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4번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답을 바꾸게 생겼습니다.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주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는 N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고요. 아니오입니다. 또 제재 갖고 시험 문제에 내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6사 이게 있었습니다. 정량줄에는 임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겸임 할 때 봤을 겁니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정말 치사하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가끔씩은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문제를 다 내지는 않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도 틀렸고, 그리고 5번에 보실까요?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 보면은 제일 아래다가 항상 썼던 겁니다. 승계가 제일 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처분을 한다, 못한다. 그리고 발생만 했다. 처분도 없고 폐업도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좀 뻔뻔하니까 오래 가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아니죠입니다. 2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가 없다. 2년 뭐 승계부터 시작해서 2년은 아예 없습니다. 너무 엉뚱하잖아 입니다. 얼마? 3년. 발생했을 때 3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여기도 이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29번에 이제 외국인 취득은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올 정도로 아주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도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설명 중에서 여기는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하여튼 취득 보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신고는 어떻게 한가? 계약 그리고 계약 외 그리고 계속 보유 3개가 있었을 겁니다. 자, 계약만 60일 대신에 외국인이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30일을 적용받으라는 겁니다. 그냥 내국인으로 따라가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계약 외 게임입니다. 계약이 아닌 것들 게임입니다. 판결, 그다음에 합병, 그다음 이제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속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증축 등. 자, 이런 것들은 얼마다 6개월입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었다. 사원이 계속 들어온다. 임원이 계속 들어온다. 자본금이 계속 들어온다. 2분의 1 이상 됐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6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십시오. 그입니다.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허가 받아라. 허가 안 받으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먼저 1번. 이 1번도 계속 시험 문제 많이 응용해서 냈었습니다. 자,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또 해야 됩니까? 아니다. 뭐가 된다? 의제 된다. 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니까 취득 신고는 따로 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했으면 취득 신고 60일을 왜 또 하겠습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2번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경매, 계약 외. 그러니까 6개월 맞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이는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른 생태 경관 보전 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군사기지, 지정문화재 뭐 받으십시오? 허가 받으십시오. 게임입니다. 뒤에 이제 괜히 문장만 길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주 정확합니다. 맞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외국인으로 변경되면은 계속 보유할 경우는 얼마? 6개월. 거기도 맞았고 얘기입니다. 자, 쭉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 2분 이상 정말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자, 이런 질문도 가끔씩 나왔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이런 5번 같은 게 이미 나왔었다. 입니다. 얘는 옳고 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 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보증 설정이 바로 30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증 설정 언제 업무 개시 전 그리고 통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이제 공인중개사 얼마인가 부칙 얼마인가 얼마 1억입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 얼마라고요? 2억. 분사무소 얼마? 1억. 자, 분사무소가 3개다 그러면 얼마? 5억을 기입니다. 5억을 설정을 해야죠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갔다 얼마 만에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요? 15일입니다. 자, 보증범위나 공제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공탁을 얼마였습니까? 거기는 보전. 15일은 똑같은데 보전. 그리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오니까 나도 봐라 라고 여기는 회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재는 뭔가 그리고 설명은 또 뭐를 해야 되나 아주 다양하니까 보증 설정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옵니다. 자, 먼저 30번에서 이제 개업 공인주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나 사무소 빌려주다 1번에 나와 있네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을 했을 때 정말 고기가치를 딱 빼버리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외였습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정말 고의과실 없습니다. 자, 이런 문장에 고의과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맞네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계속 정말 자주 나오는 며칠 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에 보시면 개업공사는 보증보험,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은 빠져나갔다. 여기는 상당한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얼마? 15일입니다. 근데 여기다 30일 이내에 그런 거 없습니다. 30일은 거리정보사업자한테 지정서 줄 때 30일 나오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뭐 이재기할 때 30일 나왔을 겁니다.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방법은 맞았는데 30일 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탁금 중에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뭐 해야 된다? 보전을 해야 된다. 3천만 원 빠져나갔다 메꿔 넣어야 된다. 그입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15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2번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세 번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보장되는 금액, 보증기관의 소재지 등입니다.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 증서에 관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뭐 해야 된다? 제공을 해야 된다. 뭐 당연히 맞았고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요. 정말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 공탁은 빼놓고 그입니다.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정확하고요. 그다음 이제 자 5번에 보시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뭐 기본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등록증 받는다. 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몇 번? 2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계약서도 좀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설명인데 여기는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그입니다. 자, 먼저 당연히 갑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하고 그리고 자꾸 5년을 틀리게 많이 했는데 자 2번 보실까요? 자 거래계약서 4번 얼마? 5년 아주 정확하죠. 1번, 2번은 나란히 맞았고 그다음에 자 3번에 보실까요? 공동중개의 경우에 그럼 갑과 을 이런 식으로 공동중개입니다. 갑과 참여했던 개업공사 모두 거래계약서에다가 잘 나갔습니다. 근데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서명 뭡니까? 정말 치사의 쪽입니다. 여기 답이 없다 그랬을 겁니다. 자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정말 심하게 나왔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당연히 그 조건이나 기한을 기재를 해야 되고 조교할 때 봤을 겁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식이 없으니까 표준된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여기는 당연히 정확합니다. 근데 몇 번? 3번이 바로 틀렸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32번에 이제 확인 설명 정도는 자 여기는 뭐 당연히 아주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인 설명. 그리고 이제 또 실무에 가서도 이제 확인 설명 내용들 많이 자 뒤에 이제 34번도 이제 그런 식으로 확인 설명 하여튼 내용 자, 여기서 법령에서 하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하나 자 이런 식으로 꼭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확인 설명도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63페이지에서 이제 그리고 뭐 확인 설명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설명 문제. 자, 뒤에 이제 34번도 확인 설명하고 관련된 문제 기억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확인해서 설명하세요. 입니다.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를 확인, 그리고 누구에게 설명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시기 등인데 입니다. 자, 시기 등은 먼저 중개를 의뢰받으면 입니다. 다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중개 의뢰 받으면 설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중개 의뢰 받아서 그리고 거래가 또는 중개가 뭐 하기 전 완성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 완성 되기 언제 전 여기다 이제 후라고 속일 거니까 여긴 조심하세요 하면서 우리 맨날 봤었습니다. 여기 이제 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누구에게 설명 매돈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한 사람 누구라고요? 취득. 자, 취득 의뢰인 이방에게만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자,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쌍방 X 그리고 양도는 아예 X입니다. 자, 쌍방에게 설명한다 X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가장 어려울 건데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한다 X입니다. 이전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자, 그러면 아예 말이 안 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서면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면으로 제시를 하여 확인 설명 여기 이제 서면 대장 등기상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할 사항. 요즘 조금 뜸하지만은 수도권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도권 그리고 어디서 토벽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치하면서입니다. 거치하면서 뭐 썼다? 일기 썼다라고 이제 거치하면서 이제 일기 썼다 이렇게 앞글자를 꼭 따놓으셨습니다. 먼저 수도 그리고 도로 등의 수도 그리고 이제 수도나 전기나 가스 등의 시설물의 뭐라고요? 상태를 여기는 확인에다가 설명하세요. 그리고 도로 등의 입지 조건을 넣어 있다는 입지 조건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자, 소유권 지사권 권리관계. 그러니까 이제 민법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는 바로 배워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공법 나왔네. 토지이용계입니다. 토지이용계 그리고 공법상 자, 이용 제한 그리고 거래 규제를 확인에다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정말 공법에는 이용 제한과 그리고 뭐밖에 없다고요? 거래 규제. 자, 거래 규제. 그래서 예전에는 다음 중에서 자, 이용 제한이 아닌 건 뭡니까? 라고 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벽면 그리고 도배. 자, 벽면이나 도배 상태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 자, 벽면이나 도배 상태도 자료 요구에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얼마라고 예상될까요? 거래. 하여튼 어느 확인 설명서나 거치는 다 있다. 그입니다. 거래의 예정, 금액. 그다음 이제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했으니까 취득 관련된 조세를 설명하지 보유나 양도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설명할 세금이 뭔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관련된 조세, 종류나 세율, 그리고 일조나 소음 등 진동 등에서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는 뭐요? 환경 조건. 여기는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환경 조건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볕이 풍부한 지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에다가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자료 요구, 자료 주세요라고 자료 요구 안에 있다. 그리고 자료 요구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정말 여기도 이제 요즘은 조금 약간 뜸한데 자료 요구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야 된다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료 이런 건 누구에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전, 매도인, 임대인 등 이전 의뢰인에게 그죠? 집을 넘기는 사람한테 안에 있으니까 자료 좀 주세요라고 이전
이전 의뢰인에게 여기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 의뢰인에게 요구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요구사항이 있을 건데 이제 딱 세 개.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도 안에 있네요.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안에 있네요. 환경 조건 안에 있네요. 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수도 등의 상태. 요 수도 등의 상태는 자료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을 거고요. 전기 박스에다가 자료 요구 찾아보세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면 도배입니다. 벽면 도배. 자, 벽면 그리고 도배. 웬만하면 보통이 이렇게 써야 된다는 도배입니다. 그리고 1조 그리고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는 1조 소음 진동 환경입니다. 1조나 그리고 자, 소음이나 그리고 진동. 자, 1조 소음 진동은 여기도 이제 뭐 자료 요구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자, 응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불응. 안 준다고 합니다. 자, 불응했다. 이 소리는 자기 물건이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누구 쪽에 취득 쪽에 항상 우리 설명은 취득 쪽에 입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뭐 하고요?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 의뢰인에게 여기는 뭐 하고요? 설명하고 입니다. 설명 그리고 하고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뭐 한다? 기재한다 합니다. 자료 요구에서 불응함이라고 해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제재를 얻어맞을 수가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 다 끝났을 때 확인에다가 설명했다는 사항을 뭐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 구조에 기본은 뭐가 있고 세부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올 정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도 이제 시기가 있는데요. 시기는 이제 다 끝나서 중개가 완성된 후에 이제 뭐를 작성할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긴 정말 거래 당사자에게입니다. 쌍방입니다. 매도인에게도 매수인에게도 확인 설명서는 교부를 하셔야 되고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그리고 작성 교부하시고 얼마 동안 3년 동안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시고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각입니다. 확인 설명서를 바로 이제 뭐 하고요? 작성 하시고 이제 교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 했습니까? 보존 여기 이제 3년, 차고 5년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래계약서입니다. 여기는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 정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구조에는 먼저 주거용, 주거용에는 몇 개가 있었다고요? 13개입니다. 기본이 8개, 세부에 4개, 중개보수만 따로 1개 있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용 말고 이제 비주거용, 같은 PC가 없다고, 비선호가 없다고 입니다. 뒤에 또 이제 세부에 가면 환경 조건이 하나 없고 입니다. 비주거용은 그래서 이제 2개가 빠지니까 몇 개라고요? 11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선호가 빠지고 그래서 비선호가 아예 빠지고 그리고 뭐가 빠지고요? 환경 조건이 빠지고 뭐 일조량이 풍부함 상가에서는 필요가 없다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빠졌으니까 없고요. 그다음 이제 토지, 토지는 아예 건물이 없습니다. 9개 표시가 됩니다. 9개 기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이 없으니까 비선호가 없는 게 아니라 토지는 관리가 없어요. 기본에 그입니다. 관리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만 실제하고 나머지는 건물이 없으니까 벽면 없고 내부도 없고 환경 조건도 없고 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에서는 그냥 죄다 빠져 실제 하나만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부 외부도 빠졌고 실내 그다음에 벽면도 빠졌고 그다음에 뭐도 빠졌고 환경도 빠졌고 이런 식으로 이제 4개가 빠지니까 여기도 몇 개다? 9개. 그다음에 이목. 이목은 이제 죄다 빠집니다. 대상, 권리, 거기만 존재하고 토지 그리고 토지를 입지정에서 관리하는데 비까지 다 빠집니다. 이목은 몇 개? 8개. 그나마 이제 임목의 생육 상태, 재단 목록, 그다음에 그 밖에 참고사항 그 2개나 들어오니까 거기도 약간 채워집니다. 8개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토지 다 빠질 거고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그리고 관리하는데 그리고 해서 이제 비선호까지 쭉 빠지고요. 거치는 다 있을 겁니다. 모두 있는 것은 뭐냐라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는 정말 있을 건데요. 여기도 이제 내부 실내 합니다. 내부 없고 벽면 없고 그다음에 나무니까 얘가 무슨 환경을 알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죄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비교 문제도 지금은 내고 있습니다. 토지에 기재할 확인 설명서 뭐가 있을까입니다. 특히 이제 입주 조건에서도 이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근데 상가부터는 거기 이제 아래쪽에 교육 판매 시설 빠지죠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토지는 주차장부터 쭉 빠지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개, 3개, 2개, 인목은 아예 없고 이런 식으로 비교가 좀 돼야 됩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좀 꼼꼼하게 되고 있으니까요. 점검을 잘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 설명서도 한번 내용들을 잘 점검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번. 32번에서 이제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십시오.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본 보실까요? 자,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에서 중개사물의 입지 조건은 개업 공인주사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그냥 여기 너무 쉬운 쪽입니다. 당연히 입지 조건 등은 설명을 해야죠. 당연히 설명해야 됩니다. 자, 기업번호 맞았고요. 옳은 걸 찾으랍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니은번 금방 정말 표가 나네요. 확인 설명서 5번, 4번 전자문서를 보존할 기간이 5년이라고요. 몇 년이다? 여기는 자 3년이다. 그냥 3년. 뭐 전자문서는 보존 안 해도 저기 그냥 국토교통부에 들어가 있다. 그입니다. 3년이라고 해야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1번도 틀렸네요. 3번도 틀렸네요. 5번도 막 틀렸네요. 여러 개 틀렸네요. 여기입니다. 자, 디귿번 해보실까요? 당해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사와 그리고 그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서명 및 이런 식으로 서명 및 이렇게 나와야 된다.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돼. 이제 확인 설명서에도 서명 또는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겠다. 여기입니다. 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여기는 아주 당연히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귿번은 맞고. 자, 5번에, 1번 해보실까요? 자, 중개 업무를 수행했던 개업 공인주사가 성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않는 것은 소속 공인주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죠? 정말 소인들을 하면서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아까 문제 나와서 써보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맞았고요. 자, 그럼 이제 니은번 하나 빼놓고 저기 5년 틀렸고입니다. 기억. 그 다음에 디귿, 리얼. 답은 4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번 이제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지침.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자, 이런 것들은 꼭 나누어서 이제 5개의 교육 종류. 누가 받나? 시간은 어떻게 되나?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나? 무슨 내용을 바로 교육 내용으로 하나? 이런 것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 꼭 매년 내고 있습니다. 먼저 개업공사 등의 업무, 교육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에 위탁이 없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실시를 한다. 아주 정확하죠. 하자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다.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2번 해보실까요? 자, 2번 정말 여기는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가장 치사했을 것 같다. 입니다. 연수교육을 실시를 할 경우는 연수교육 받으러 와라. 라고 해서 이제 뭐 한다? 통보하라입니다. 오라 해가지고 통보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공고를 할까요? 정말 저기 치사하게 공고한 후 거기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 말 없을 건데 입니다. 자, 교육의 일시나 장소를 관보에다가 공고한 후 무슨 관보에다가 공고를 해요? 입니다. 관보 공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냥 통보해요. 입니다. 통보. 실무 교육, 연수 교육 받으러 누구 하라? 개업하고 소속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마다 욕하면서 이틀 받으러 간다. 그럼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엉뚱한 소리였으니까요. 바로 이제 여기가 2번 틀렸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편했습니다. 자, 뒤에 이제 소속 공인주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는 거 맞고, 3번 안 틀렸잖아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 시간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내도 맞고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다 정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개업공사 등으로 다 받으러 갑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개업공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아주 정확하죠. 자, 누가 실시 못해 그러면 오려 X. 다른 문장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봤을 때는 왜 또 답이 없다라고 했을 겁니다. 답은 이제 2번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34번도 이제 저렇게 이제 주거용 확인 설명서 구조.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하자 감지기 이런 것들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일단 비상벨, 소화전 그거는 비주거용에 있었고요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진 설계 어디가 있을까요? 주거용, 비주거용에 있겠죠. 기억을 내셔야 됩니다. 당연히 토지에는 없을 거고요. 입니다. 먼저 34번에 이제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1을
작성하는 방법인데 설명 중에서 여기는 틀린 것은 추문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사 기본. 그러니까 이거 세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물어보고 쓸 것 같아요. 아니다. 하다 내진 능력은 기본이다. 유방 건축물도 기본에 있었다. 입니다. 대상물건에 표시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입니다. 꼭 박스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거래 완성 후 그러면 안 될 겁니다. 거래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맞았고요. 입니다. 그다음 이제 벽면이나 도배 상태는 아까 상태 봤었고요. 자료 요구사항을 적는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봤었던 거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5번에 한번 해보실까요? 아파트를 제외한 감지기입니다. 맞았습니다. 네, 뒤에 볼까요? 단독 경보의 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 여기는 아니다. 뭐 아닙니까? 아니요. 내부 외부 할 때 소방에 나와요. 자, 이건 답이 너무 쉬웠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세부 확인사항 이다. 그럼 이게 뭐 기본입니까? 입니다. 자, 이다라고요. 맞죠? 그입니다. 5번은 어렵지 않았고요. 그다음 이제 중개 보수. 자, 우리 중개 보수도 이제 여기는 35번에 보수 내용 하나 그리고 계산 문제 하나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35번에 이제 중개 보수 설명인데 여기도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여기입니다. 보수 언제 받고 그다음에 주거용 그다음 비주거용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 외 이렇게 나눴습니다. 복수용도 그다음에 동일 세번 어떻게 그입니다. 그리고 분양대금은 하여튼 분양권 양도는 언제 전매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받을까? 총 분양대금은 아니다 하면서 봤을 겁니다. 먼저 옳은 건데 1번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와 중개은행 간 약정이 없으면 중개보수 지급 시기가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합니까? 아니요입니다. 완성됐을 때 그리고 잔금 지급됐을 때 라고 이거는 약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래야 됩니다. 여기는 틀렸고 그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다. 맞습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200 받을 거 500 받았다. 그럼 200은 놔두고 300을 토해내라. 그런다고 있습니다. 반환해라. 그입니다. 2번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 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깜빡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외인데 주택이 아니라 외인데 외에 중개사물의 중개보수 한도는 시도조례로 외가 시도조례입니까? 주택이조입니다. 자, 그 외 한 글자만 딱 빼면 맞습니다. 여기도 꼼꼼하게 안 보면 틀리겠죠. 그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개업공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위하여 실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고요? 아니요. 중개보수 외에 따로 실비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여기는 틀렸고 그입니다. 5번에 보시면 주택인 중개대사물 소재지와 이런 문제는 가장 많이 낸다고 있습니다. 사무소 소재지가 어디고 물건 소재지는 어디고. 자, 먼저 중개대사물의 소재지는 저기 서울, 사무소는 저기 대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그리고 개업공사는 중개대사물의 소재지라고요. 물건 따라간다고요? 아니라고 여기입니다. 어디 따라간다? 사무소. 하다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중개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5번이다. 입니다. 맨날 나옵니다. 자, 사무소지 무슨 중개대상물 소재지입니다. X. 전국의 시도조례를 다 알아야 하냐. 그입니다. 복잡한 거 딱지색인데 그입니다.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사무소. 중개사무소지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36번에는 다시 이제 중개보수, 계산 문제 하나, 내용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만 2개 나왔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한도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답은 1번 한번 잘 보실까요? 여기는 뭐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자, 중도금의 일부만, 자, 계약금 3억인데 3천, 중도금 1억, 나머지 잔금. 근데 중도금까지만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급 안 하고 그입니다. 자, 뒤에 이제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의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중개보수는 총 분양 대금에 정말 총 맞는다고 했습니다. 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액수적입니다. 거래 당시라고 있습니다. 자, 거래 당시지 아까 계약금 3천, 중도금 1억, 프리미엄 2천. 그러면 총 다 해서 1억 5천이지 총 분양대금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다 받았냐고 돈을 그입니다.
그 당시 금액까지니까 1번은 X다. 뭐 나머지는 아주 편합니다. 교환은 큰 금액 자꾸 냈었고요. 뭐 적은 아니면 평균 아닙니다. 여기는 큰 금액으로 받아요. 각각 그것도 X. 여러 문장 나올 수 있다고 있습니다. 자, 2번에 교환은 맞았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동일 세 번은 매매기입니다. 정말 동일 세 번 나오는지 여기는 아예 세봐야 됩니다. 자, 3번 문장 엄청 길 거고요. 자, 매매 맞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택의 임대차니까 1천분의 8, 0.8%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2번째도 어렵지 않게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주택의 면적 2분의 미만이래요. 그럼 2분의 미만인 주택이 좀 적대요. 상가 60평, 주택은 40평. 한쪽으로 mon다고 했습니다. 주택 외 맞네요. 주택 외에 대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규정을 적용한다. 5번도 맞았네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 뒤쪽에서 이제 하지 말아라 금지 행위. 그냥 여기는 이제 여기는 옳지 않고 틀린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될까요? 해당하지 않는다. 아무 문제 없다. 직접 거래 쌍방들이 자꾸 물어본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읽어보시면은 중개업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입니다.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매매 알면 할 때 두 번째 알면 있네요.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거 당연히 금쟁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1학년 일반 입니다. 자, 2번에 볼까요?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매매하면 초과할 때 그 초과였습니다.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여기도 당연히 금쟁이. 자, 어렵지 않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증서 나왔네요. 자, 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돼 바로 뒤에 보시면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를 3학년 3반 기억하시기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거 당연히 여기도 금쟁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실까요? 여기도 정말 너무 엉뚱했는데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 자재였습니다. 자,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가 의미는 없고요.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외에 알려줬습니다. 외에 건축 자재. 자, 건축물의 매매, 건물의 매매 그랬으면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건축 자재래요. 건축 자재입니다. 건축 자재의 매매를 어부를 하는 행위, 금쟁입니까? 아니오입니다. 토지나 건축물 그랬지 건축 자재라고는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너무 그냥 소스로 그냥 심하게 써놨고 오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는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투기를 조장하면은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또 차익을 못 받아서 이런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5번은 금쟁이 맞아. 답은 몇 번? 4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38번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여기는 골라보십시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건 좀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공공, 그 다음에 주택, 택지, 건축물 하면서 봤을 겁니다. 자, 먼저 자, 옆에 보시면 이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상가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텔. 여기에 이제 주택은 없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들어가죠. 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도시개발법 환지 받잖아요. 환지를 공급받는다. 거기도 신고해라 들어갑니다. 기억력은 나란히 들어가고요. 우리가 배우는 법, 디귿번 주택법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여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도 어차피 받는 거니까 여기도 뭐 해라? 부동산 거래 신고 해라. 들어갑니다. 환지 받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비법 나왔네요. 정비법.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박스에 있는 건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몇 번? 5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두 정답인 경우가 꽤나 있었구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39번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또 여기 오니까 약간 편하게 좀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에 보실까요? 자, 권리관계 신고하냐, 그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신고하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신고하냐.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벽면도 늘려나 도배도 늘려나 기입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의 1번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공법상 거래 규제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들은 아까 확인 설명 대상이고요. 여기에 신고서 기재 사항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신고서 기재사항에 안 들어가요. 자, 시장님이 무슨 공법상 이용자나 거래기재를 신고를 받을 때 알고 싶겠습니까? 입니다. 안 들어가죠. 거래계약서도 없고 그냥 확인 설명에만 나오고 입니다. 바로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졌다 신고는 해지된 신고해야 되는 거 맞고, 뭐 세 번째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4번. 자, 먼저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 계약입니다. 그러면 포함인가 제외인가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셔야 됩니다. 자, 물건별 거래 가격이나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총 실제 거래 가격이 가격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여기는 뭐한다? 분포, 분양권, 입주권은 뭐한다? 포함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4번에는 정말 분포 이러자고 있으니까요. 자, 분양권은 포함해. 여기는 맞아. 자, 3번에 시험장 갔을 때는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포함이 맞아. 자, 4번은 맞았습니다. 5번에 이제 자꾸 내고요. 실제 거래 면적을 적는데 집합건축물은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빼고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망이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전용 면적입니다. 나만 쓰는 면적.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은 하여튼 집합건축물이 아닌 것들은 연면적. 여기는 1층 그리고 2층, 3층 모두 적어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도 어렵진 않았고요. 그다음 이제 40번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자, 설명 중에서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2번도 아주 편하게 볼 수 있고요. 아주 쉬운 문장. 그다음에 신분 증명서 제시한다는 것도 소속도 맞고, 여기도 위임장이나 신분 증명서 사본 매도 매수증권도 필요 없고 개업 것도 필요 없습니다. 소속도 본인의 신분 증명서만 제시하면 거래 신고 대행이 돼요.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일방이 국가하면 국가 가정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매도 매수인 중에서 국가가 있으면 한 사람은 편안해 굵습니다. 자, 우리면 우리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자, 5번 해보실까요? 자,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 그러니까 우리 이제 포상금 나온다, 신고 대상이다 이런 데서 봤을 겁니다. 뒤에서 보실까요? 자, 증명 돈 자료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근데 여기도 무슨 신고 대상입니까? 게임입니다.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안 들어갑니다. 거짓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들어가지. 여기는 들어가지 않아요. 게임입니다. 돈 자료 없더라. 그러셔야 됩니다. 야, 그런 것들은 아예 감경 면제 안 들어가고 신고할 것에도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후에는 거의 내지 않았지만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28회는 정말 어려운 문제는 상당히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쉬운 문제는 또 상당히 쉽게 나왔고, 자, 이런 추세가 이제 그 후에도 계속 됐습니다. 앞으로도 약간 이런 게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충분하게 좀 해놓을 부분은 좀 꼼꼼하게 하시고요. 70점까지는 괜찮아요. 누구든지 여기는 쉽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조금 어렵다. 80, 90은 자, 이러니까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공법까지 편하게 끌고 가서 합격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29회 문제를 한번 여기는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